이번 시간에는 이제 교재를 가지고 목차별로 몇 문제가 나는 것인가 우리가 보게 말씀드릴 테니, 일단 목차는 페이지가 없죠? 거기 뭐 어떻게 되는 거냐면 페이지가 있거든요. 12페이지 지나서 거기 목차에는 또 페이지가 이상하게 됐네. 11페이지가 있고 13페이지가 거기 있구나. 13페이지 보세요. 13페이지 목차가 있는데 우리가 보게 되면 거기 1장부터 15장까지인데 환경보건 개념에는 안 나더니 요즘은 또 나요. 그래서 우리가 경기도인가 여기랑 전남이 한번 나더라고. 한 문제가 나고, 그 다음에 대교환경은 두 문제 내지 세 문제가 나고, 여기는 쉬워요. 쉬운데도 꽤 잘 나요. 그 다음에 대교오염은 세 개 내지 네 문제가 나고, 그 다음에 급수위생도 우리가 보기에도 한 두 문제 정도 나고, 그 다음에 한 장 넘어가서 5장 보세요. 5장은 수질오염인데 한 문제 내지 두 문제 정도 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 6장은 하수 또는 폐수 처리 및 폐기물이 있는데 여기서 한 문제 내지 두 문제 또는 뭐 세 문제까지는 날 수 있는데, 항상 수처리, 하수 처리의 방법이라든지 호기성 처리인가 혐기성 처리인가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 물리적 처리인가 뭐 생물학 처리인가 이런 것도 있는데, 거기서 또 특징이 있어요. 폐기물은 지정 폐기물이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는 모든 지역 다 나요. 항상 일반적으로 한 문제 이상은 난다는 거죠. 그리고 토양오염은 어느 지역에 무슨 특정하게 정해놓은 건지, 다른 지역은 토양오염이 잘 안 나는데 전남 있죠. 전남 보건직은 맡아놓고 토양오염이 나더라고. 그래서 전남은 항상 토양오염이 나요. 그리고 폐기물에 대한 지정 폐기물은 모든 지역 다 나는 것이고, 따라서 여기서 한 문제 내지 두 문제가 나는데, 거기 국제적인 협약 있죠. 협약도 보면 합치면 한 문제 내지 세 문제 난다고 봐야 되겠네. 협약도 모든 지역 다 나요.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는 온실효과를 줄이자고 하는 교토의정서는 어디에 센 것인가, 그 다음에 습지에 관한 것들을 하자는 것은 람사르 협약인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 일명 뭐가 돼? 국제적인 협약이라는 거죠. 이것이 있고, 그 다음에 산업보건 있죠. 그럼 산업보건에서는 앞에서 대기에 관한 오염, 수질에 관한 오염에서 거기서 얘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만약에 우리가 보게 돼 공기 중에 어느 공장에서 페인트를 칠해요. 페인트에는 납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럼 공기 중으로 막 날아가겠죠. 그럼 공기가 오염됐다 그러면 내가 공기 중에 있는 납을 흡입할 거 아니냐고. 그럼 납으로 인한 피해가 생기죠. 납은 빈혈을 유발을 해요. 그럼 이거가 공기 중에 있는 오염에서 우리가 아니더라도 거기 대기오염 파트에서 납은 뭐를 유발한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이 빈혈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럼 이것이 또 납이 또 물로도 들어가죠. 물로도 들어가면 물의 오염이죠. 수질 오염이죠. 그럼 거기 수질 파트에서도 납이 나오고 이러는데, 납은 무엇을 유발하느냐? 빈혈이다. 또 우리가 카드뮴 같은 것들이 공기에 들어가 있다 그래도 또 물에 들어가 있다 해도 증상은 똑같겠죠. 그러니까 물로 들어가는 것은 입으로 들어오고, 그래서 우리 몸에가 축적되고, 공기 오염은 뭐가 돼요? 공기에 있는 것이 우리 몸으로 들어와서 축적되고, 증상은 똑같겠죠. 그렇죠? 그럼 카드뮴 같은 경우는 있다 병, 뼈마디가 아프다 병을 유발한다. 또는 3대 증상은 폐가 풍선처럼 뻥 일어나는 폐부종. 그 다음에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폐부종이 아니라 폐기종. 그러니까 풍선처럼 뻥 일어나는 폐기종. 두 번째 신장, 일명 신장이 뭐가 돼요? 콩팥이죠. 그러니까 신장장애. 그러다 보면 단백질이 쭉쭉 빠져나가는 단백뇨 배설. 그 이 세 가지가 카드뮴의 3대 증상인데, 수질 오염에서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되는 거예요? 대기 오염에서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산업장은 뭐가 돼요? 일하다가 카드뮴이 들어왔다 그러면 지금 읊었던 3대 증상, 또는 있다병, 뼈마디가 아프다 병이 걸리는 것이고, 빈혈, 내가 페인트칠을 주구장창하는 산업장 근로자다 그러면 뭐가 돼요? 빈혈이 생기는 것이고, 그래서 중복이 돼요. 양이 많은 것 같지만 의외로 양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다 100점 맞잖아요. 작년에 다 100점 맞아가지고 뭐가 돼? 평균이 105점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다 맞아야 된다는 거죠. 그 산업보건은 환경 여기 보건에서 수질 오염에 있는 내용과, 그 다음에 뭐가 돼요? 우리가 대기 오염에 있는 물질들이 똑같다는 거죠. 단지 어디로만 들어간 거예요? 산업장이라는 말만 들어간 거죠. 이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직업병 그런 것들 있죠. 소음은 뭐가 되는 이따가 얘기하면 돼. 할걸 지금 얘기하겠네. 소음으로 계속 노출되게 되면 뭐가 된다? 여기 난청이 생기죠. 그래서 내가 이거 동영상 듣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스피커폰으로 들으라 그래요. 왜냐면 이어폰을 끼게 되면 오래 강의를 듣더라도 이 열이 나죠. 내가 다 해봐서 안다고. 내가 태어나자마자 이렇게 늙었겠냐고. 나도 다 어린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 이렇게 쭉 세월이 가다 보니까 늙는 거잖아. 생로병사가 있으니까. 그런데 어렸을 때 이제 모르고 이어폰 같은 거 끼잖아요.
뭐 20대 때 막 30대 때 이럴 때 그러다 보면 여기 열이 나는 것 같으죠. 어른들이 그 당시 난청 생기다 이어폰 끼지 말아라 우리 때는 무지해서 어른들이 그런 것들이 매스컴에서 안 떨어졌기 때문에 몰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도 영어를 죽게 살기로 하루에 200단어씩 외운 사람이란 말이에요. 뭔 짓은 안 해봤겠어요. 그런데 이어폰 꼈던 그 후유증이 있는 것 같아. 난청인 것 같아서 이비인후과 갔더니 난청은 아니라 그래요. 그런데 내 생각에는 뉴스 듣다 보면 듣고 나서 그러니까 이렇게 자막을 안 보고는 자막 나오고 이럴 때 보게 되면 그냥 딴짓 하면서 딴 거 하면서 딴짓이 아니고 딴 거 하면서 뉴스 듣다 보면 이상한 말이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뭐 저런 말이 있어? 가서 보면 내가 헛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발음 이상한 것들을 쭉 적어가지고 이비인후과 갔더니 이제 난청 검사를 하잖아요. 괜찮대요. 난청이 아니라는데 내가 느끼기에는 원래 늙어가면서 또 난청은 생기거든요. 우리는 25살이 가장 늙는 생장점 끝이지만 귀는 태어나서 가장 밝아요. 늙어가는 거예요. 그런데다 여기다 귀에다가 소음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귀가 욕하겠죠. 말을 못해서 그렇지. 난청 생긴다는 거죠. 따라서 동영상 들을 때는 집에서는 도서관 가서는 어쩔 수가 없겠지만 이어폰 끼지 말고 스피커폰으로 들으세요. 그게 더 오래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럼 내가 산업장에 가서 일할 때 소음이 크게 되면 난청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 난청에 대한 기준치 이런 것들을 할 거라는 거죠. 이것이고 그 다음에 직업병은 수지로염과 대기오염에서 다 얼풍은 똑같고 집합소 있죠. 집합소는 한 문제 정도 나는데 그 목욕탕물 있죠. 목욕탕이 어떤 것이고 그 다음에 수영장이 어떤 것이고 이 기준치가 법이에요. 이런 것들이 난다는 거죠. 한 문제 정도 나고 주택 및 위생은 의외로 또 한 문제 내지 두 문제가 나요. 그러니까 환기는 왜 시키는 것이냐? 당연히 실내에서 오염물질을 신선한 것들을 바꾸기 위한 거죠. 이런 것들. 그래서 주택의 조건은 어떤 것이고 본인들이 보잖아요. 엄마들이 얘기하는 거 듣잖아요. 남양집이 좋다고 그래요. 북향이 좋다고 그래요. 요즘은 그냥 아무거나 직장 근처에 있는 것이 좋다 이런 말 하지만 원래 집값 같은 경우에는 남양집이 우리가 햇볕과 관련되기 때문에 좋다 그래요. 그러면 집도 뭐가 돼요? 남양이 좋고 남양이 좋으니까 창도 어디에 있어야 된다? 남양이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일조건과 관계된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 상식으로 다 들었던 내용이라는 거죠. 이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게 되면 10장 보세요. 10장 보게 되면 위생해충 있죠. 위생해충 있는데 위생해충 및 방제는 우리가 역학의 12장과 비슷하게 연관되는 거예요. 근데 참 이걸 하나 안 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4장 보게 되면 급수위생 있죠. 급수위생, 대기오염은 3개 내지 4문제하고 급수위생을 모르고 그냥 슬며시 빼려고 그랬던 것 같은데 급수위생이라는 건 쉽게 말하면 수돗물 공급이에요. 수돗물 공급인데 수돗물의 기준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법적 기준치, 이것도 법이에요. 그래서 수돗물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불소는 1.5를 넘지 말아야 된다. 또는 뭐 대장균은 100ml에서 검출되지 말아야 된다. 이러는 것들을 외워야 되는 거죠. 단순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쭉 수록된 것이 급수위생. 쉽게 밥 주면 급식 준다 그러죠. 물을 깨끗하게 해서 주는 걸 뭐라 그래요? 급수위생 그러는데 여기에도 이제 어떤 뭐 개통도 같은 것도 해야 되는데 여기서 또 관련되는 법들이 있다는 거죠. 여기서도 한 2문제 정도가 나요. 이런 것들이고. 수지로염 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주택 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게 되면 15페이지 보게 되면 거기서 주택에서 특히 소독 같은 거가 우리가 환기 이런 것도 있지만 소독 같은 경우에도 그냥 단순히 애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코올 같은 소독은 건강한 피부에 한다. 그런데 이제 시험 대비를 실증에 팔리는 소독제 그 농도를 보게 되면 실제 시험 대비해서 하는 건 조금 차이는 틀려요. 어떤 걸 소독하는 거냐에 따라 틀린데 관행상 우리는 써먹는 그 소독 농도가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위생해충에는 우리가 12장의 질병에서 있는 것과 유사하게 중복이 돼요. 근데 이제 위생곤충 쉽게 파리가 대변 같은 걸 좋아하지요. 그럼 우리가 먹고 우리가 질병들이 우리가 어디로 나가는 거냐? 소화기는 입을 통해서 위를 지나서 어디로 가? 소장, 대장. 대장에서 나온 것이 뭐예요? 태변이죠. 쉽게 말하면 분변이죠. 이것과 관계된 것이 소변을 좋아하는 것이 어떤 곤충이다? 파리죠. 그러니까 파리는 어떻고 파리는 소화기를 옮기느냐 호흡기를 옮기냐 이런 것들이에요. 그럼 이제 질병 파트 12장에서도 우리가 소화기 질환, 호흡기 질환인데 그럼 이것이 지금 10장에 있는 파리와 연결된 것이 12장에 연결되는 파리가 옮기는 것이 소화기계다. 이런 말들이고 그 다음에 모기는 뭐가 돼요? 일본 내용을 옮기는 모기가 어떤 것인가? 그 다음에 우리가
말라리아 이꼴 하루 건너마다 열이 난다고 해서 하루거리 이꼴 학질 옛날 말로 이르는 것들은 어떤 목인가 아노페라스 시네시스 목인가 무슨 목인가 이르는 것들 다루는 것이 위생해충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한도 문제가 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식구미생. 식구미생은 우리가 식중독이 어떤 거가 있고 감염형이 있고 독성이 있고 이런 것들이고 그 다음에 감자에는 솔라닌독이 있고 그 다음에 버섯에는 요즘 버섯 이제 날 무렵이죠. 아니 들어갈 무렵인가 시골을 떠나온 지가 한참 돼서 그러니까 자연산 버섯 그 마트에서 파는 건 우리가 365일 매일 있고 하우스 같은 데서 키우는지 버섯은 겨울에도 겨울은 안 와? 아무튼 여러 가지 하우스 같은 것도 재배가 많다 보니까 버섯을 우리가 옛날 자연에서 할 때는 아마 8월 말부터 장마가 끝나고 났던 거로 생각하는데 9월 요때쯤까지 났던 것 같은데 지금 뭐예요? 마트 가면 365일 매일 있는 것 같아. 그랬는데 버섯에는 무스카린이 있다 뭐 이런 것들 다루는 거가 지금 식품위생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역학 및 감염병 원리 감염병은 쉽게 말하면 역학은 질병을 원인을 밝혀서 예방을 하자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질병이 이제 생겼다. 그럼 이걸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런 건데 이게 이제 곤충이 옮기는 질병도 있고 호흡기로 옮겨지는 것도 있고 소화기도 있고 물로 옮겨지는 질환도 있고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물로 옮겨지는 질환은 아까 우리가 물 관련되는 거기에서도 있단 말이에요. 중복이 많이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고 그 다음에 보건의료 체계는 해경과 아까 전남이 한두 문제 나셨다는 거지요. 근데 매해 나는 것이 아니고 한 몇 년 한 번씩 나는데 해경 같은 경우에는 틀리라고 냈던 것 같아. 다 만점 맞으면 안 되니까 우리가 누구를 합격시킬 것인가 할 때 그냥 엉뚱한 거 범위가 출제 오진 않아요. 어디부터 내라 이런 것이 아니고 범위 없이 그냥 출제시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 데서나 그냥 어려운 걸 하나 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건의료 체계는 쉽게 우리가 왜 국민건강보험 있잖아요. 이런 거와 관련된 그런 체계를 뜻한다고 쉽게 생각하면 돼요. 보건행정 파트인데 그래서 전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아까 보건직 얘기하는 그 전남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직 우리가 전남이 아니고 환경직 전남은 그냥 우리가 보게 되면 거기 앞에서 얘기했다시피 지방직으로 얘기를 한 것이고 그 다음에 보건직 전남한 거는 우리가 보건 간호사 있는 학생들 그 학생들을 뜻하는 건데 같이 시험을 낸다면 우리가 환경직도 낼 수 있는데 그렇게는 안 냈던 것 같아. 아마 제한으로 냈을 때 우리가 간호사 있는 학생들만 보건직 볼 때 냈던 것 같아 문제가. 근데 이거는 또 본인들이 공중보건에서 보건행정 비슷하게 또 배우거든요. 이것이고 근데 해경은 틀리라고 냈던 것 같아 몇 년 전에. 이것이고 성인병과 노인은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가 있는데 이것이 12장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건 영양 상태도 우리가 비만 같은 것들이 우리가 성인병을 유발한다. 그럼 이러는 것들이 다 뭐와 관계되는 거예요? 질병과. 그래서 이제 지금은 심각하게 모든 우리가 제약회사 같은 거에서도 비만 치료제, 당뇨병 이런 것들이잖아. 그래서 옛날에 조선시대 때는 굶어 죽는 사람이 많은데 요즘은 비만과의 전쟁이야. 식욕 억제가 어려워가지고 맨 질 좋은 게 많고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이러는 것들이 그래서 비만이 외모가 이상해서가 아니에요. 왜 그러면 질병을 유발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한 82, 3세 되죠? 그랬는데 뭐가 되냐면 앞으로 지금 뭐 10대, 20대는 우리가 평균 수명이 더 짧아질 거래요. 왜? 잘 살면 더 오래 살 것 같지만 성인병들이 많아서. 지금 젊은 사람들 당뇨병 많잖아요. 그래서 영양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러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성인병의 원인이다. 이런 것들을 다루는 게 우리가 보게 되면 14장과 15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선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가 있는데 12장을 이해를 하려고 그러면 이것도 알아들어야 된다 이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럼 이제 목차에서 어떻게 대충 몇 문제가 출제되는 걸 말씀드렸고 더 자세한 것은 수업 진행 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고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본격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기에 단위는 이따 볼 것이고 몇 페이지를 보시는 거냐 그러면 저기 그럼 단위는 떼어먹나요? 그것이 아니고 이따가 이제 앞에 진짜 본문부터 그 1장 있죠. 환경보건 개념 있잖아요. 몇 페이지? 우리가 보게 되면 24페이지. 24페이지에는 우리가 정의가 있고 그 다음에 25페이지는 환경보건의 발달사 또는 환경보건의 역사 또는 우리가 보건직에서 말하면 공중보건의 역사 똑같은 거예요. 순서 여기가 있고 그 다음에 한 장 넘어가면 어떻게 돼 있어요? 우리가 보게 되면 역사가 있고 그 다음에 대기 환경이 있죠. 2장에. 그럼 대기 환경 가서 거기 가서
있다가 그 단위 같은 것들을 볼 거예요. 그럼 이제 보자고 24페이지. 24페이지 환경보건의 개념이 있지요. 그럼 환경보건과 환경위생 개념은 연구사에서 또 났던 거예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환경보건은 어느 어원이냐. 아까 위생만 개념 얘기했구나. 그럼 이제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보게 되면 환경위생, 위생의 개념은 독일의 어원이에요. 독일의 어원을 일본이 받아들여서 일본에 우리가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일본의 어원이기 때문에 다 없애버렸다. 근데 우리가 슬며시 또 왔다 그랬던 거죠. 그런데 환경보건의 어원은 누구의 어원이냐 그러면 누가 맨 첫 번에 시작했냐면 미국이에요. 미국이라고. 그럼 이제 우리가 미국이 1920년에 문제 풀이 때 지금 입으로 떠드는 것들 그냥 들어보세요. 왜? 뭐가 되냐면 수박 겉핥기라도 들어야지 나중에 문제풀이에서 이해가 더 빠르단 말이에요. 1920년에 윈슬러 교수가 공중보건 정의를 했어요. 그러면 윈슬러 교수는 우리가 보게 되면 미국의 교수예요. 그러면 공중보건, 그래서 공중위생 그랬어요. 공중보건 그랬어요. 공중보건이라는 말을 쓰면서 정의를 내리면서 보건이라는 말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환경보건이라고 할 때 그 보건의 어원은 어느 어원이에요? 미국의 어원이에요? 아니면 독일의 어원이에요? 미국의 어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독일의 어원이다 그러면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서울연구소에 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환경보건은 미국 어원이고 그 다음에 환경위생은 독일 어원이 되는 거다 이거죠. 이런 것들이고. 그 다음 환경보건 개념에는 첫 번째 정의 보세요. 그래서 네모 1번의 환경보건 정의와 네모 2번의 환경위생 정의는 다 똑같은 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이제 빨리 보시자고 줄만 얘기하는 건 줄치면 따라오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게 되면 첫 번째 환경보건은 인간이 건강한 생활을 유지 증진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연구하는 건데 이것이 뭐랑 유사하다는 거예요? 환경위생과 유사한 학문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환경위생 정의는 첫 번째 인간의 신체 발육과 건강, 생존에 의한 영향을 미치거나 또는 가능성이 있는 물리적인 환경, 물리적인 환경에는 뭐가 있다? 거기 대기, 수질, 토양, 소음, 진동 이런 모든 것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공기가 오염됐으면 이것들을 어떻게 제거할 것인가 그 다음에 소음 같은 것들이 있으면 난청이 생기니까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러는 것들을 다루는 것이 다 뭐가 돼요? 환경위생이다 또는 환경보건이다 이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 나더니 근데 옛날에는 한 20년 전에 이것도 저희가 나더니 안 나다가 최근 들어서는 전남에서 이게 한번 났던 거예요. 환경보건의 정의가 아닌 걸 찾아라. 그럼 지금 여기 대기, 수질, 우리 지금 챕터에서 자세히 안 봤지만 다 있단 말이에요. 수질, 대기 다르죠? 수질 다르죠? 토양 다르죠? 소음 다르죠? 그 다음에 작업장에 가보게 되면 아까 소음만 나왔지만 더 세부적으로 하면 진동이 있단 말이에요. 진동에 노출되게 되면 국소적인 진동하게 되면 손가락이 새파래지는 창백해지는 레이놀드병이 걸려요. 레이놀드 씨가 발견했다고 해서 그 이름을 딴 레이놀드 씨병 이런다는 거죠. 그럼 진동 이러는 것들이 있는데 눈 씻고 봐도 식품 가공 있다 없다? 없어요. 식품 우리가 이거랑 혼돈하면 안 돼요. 양가로 두 번째 사회환경에서 식생활, 의식주 우리는 세 가지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의식주다 할 때 먹는 식생활, 식생활이지 식품 뭐가 돼요? 가공이라는 말은 환경보건이나 환경위생에서 쓴다 안 쓴다? 안 써요. 식생활을 깜빡 잘못해가지고 우리가 식품 가공도 하나? 식품 가공을 우리 안 다뤄요.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다음 환경보건에서 다루지 않는 학문 찾아라. 거기 대기, 수질, 토양, 소음, 진동 중요 표시도 주고 아닌 것도 잘 써놔보세요. 아닌 것도 써놓으면 답지가 쉽다니까 식품 가공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이것이고 모든 걸 다루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지금은 과목 다루는 거 다 안다고 치면 되죠. 그 다음에 환경 요인에 분류보세요. 자연환경이 있고 사회환경이 있죠. 그런데 여긴 또 옛날에 기술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보는 서울에서 보는 거기서 또 났던 것 같아. 뭐냐면 거기서 자연환경이 있고 사회환경이 있죠. 그러면 자연환경에는 이화학적 환경이 있고 생물학적 환경이 있죠. 그런데 이제 이화학을 여기서 이제 다룰 거예요. 이학적 있죠. 이학적이라는 것은 물리적인 인자를 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화학적은 물리적인 거 더하기 화학적인 걸 뜻하는 거예요. 그럼 이학적은 이 용어도 알아둬야 되는 것이 앞에서 내가 소독도 모든 지역에 하나씩은 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거기 가면 물리적인 소독이 있고 화학적인 소독이 있어요. 그러면 그 물리적인 소독 찾아라. 그래서 햇볕에 말린다든지 끓인다든지 그 다음에 불에 갖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균을 죽인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물리적이죠.
화학적은 뭐가 돼요? 약품을 써서 세균들을 죽이는 거지요. 그런데 물리적인 소독 방법을 이름을 찾아라 이렇게 되면 좋은데 그때 그렇게 안 내고 이학적인 소독 방법 찾아라 그러면 물리적인 소독을 뜻하는 거예요. 이학적 이꼴 뭐가 되는 거예요? 물리적을 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화학적은 물리적인 걸 더하기 화학적인 걸 뜻하는 거예요. 이 용어를 알아두셔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고 그 다음에 그럼 이 화학적에는 공기, 토양, 광선 이 햇볕이죠. 그래서 이따가 자외선이 어떻고 가시광선이 어떻고 이런 말 하는 거예요. 물, 소리, 대기오염, 대기오염은 SO2, CO2, 매연, 먼지 이런 걸 쭉 다룰 것이고 수질오염, 폐기물 이런 것들 있고 생물학적은 아까 우리가 10장에 보게 되면 거기 곤충 있잖아요. 위생곤충. 그래서 파리가 어떻고 모기가 어떻고 이런 것들이죠. 위생곤충. 그래서 거기 기출문제 보기에 넣었던 것들이 햇볕 이꼴 광선이죠. 그 다음에 위생곤충 이것과 그 다음에 식생활이지 우리가 식품 가공 아니에요.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위생곤충이 있죠. 파리, 모기 이런 것들이고 각종 여러 가지 미생물이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고 그다음에 사회적인 거에는 인위적인 것이 있고 문화적인 것이 있죠. 인위적 환경에는 의식주, 살아가기 위한 가장 기본이 의식주잖아요. 그러니까 입어야 되죠. 왜 입어요? 여러 가지 해충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 또는 체온을 조절하기 위해서 의복 입죠. 그 다음에 먹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금강사도 뭐라 그래요? 식후경이다. 밥 먹고 나야지 그림이 들어오지 경치가 들어오지 배가 고파 죽겠는데 아무리 경치가 좋아 봐봐요.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3일을 굶으면 아무리 공자님, 맹자님이라도 남의 담을 넘는다. 근데 안 넘는 사람도 있어요. 3일은 굶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만큼 뭐가 되냐? 먹는 게 중요하다 이거죠. 그래서 의식주, 그 다음에 주거가 있어야 돼. 집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노숙자는 없어야 되잖아요. 이러면 또 할 말 없겠지만 우리가 보게 되면 주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의식주. 그래서 의식주, 끊고 산업시설, 위생시설 이런 것들이 있죠. 문화적은 정치, 경제, 문화, 종교교육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깊이 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보게 되면 환경보건의 인재가 아닌 것 찾아라 그러면 식품 가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닌데 식생활 같은 것들은 들어가는 거 이런 것과 혼돈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25페이지로 가보세요. 그럼 이제 환경보건의 발달사 순서 또는 우리가 보게 되면 여기서 환경위생의 발달 순서를 이제 보셔야 돼요. 그럼 순서는 이렇게 오면 되죠. 고대기 이꼴 고대예요. 화살표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도까지 다 알 건 없어요. 순서만 해오시면 되겠다. 고대기 이꼴 고대. 그 다음에 뭐가 돼? 중세기 이꼴 중세. 그 다음에 뭐가 돼? 여명기는 말도 여러 말이에요. 세 번째 뭐가 돼? 여명기 이꼴 요람기 이꼴 산업혁명 시대예요. 산업혁명 시대는 18세기 후반부터 19세기 초에 그러니까 쉽게 굴뚝산업이 일어난 거지요. 농번기에서 농사 짓는 사회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굴뚝산업, 그러니까 공장들이 돌아가는 거, 1차 산업이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명기 이꼴 요람기 이꼴 산업혁명 시대 이꼴 근세예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그 다음 시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황립기는 이꼴 근대예요. 그 다음에 발전기 뭐라 그래요? 현대. 일단 순서부터 중요 부셔두시고 일단 대충 보고 나서 일단 또 한 번 할게요. 그 다음에 고대기에는 이집트 시대가 있고 히랍 시대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되는 거예요? 로마 시대가 있다는 거죠. 그랬는데 이집트 시대에는 하무라비 법전 거기 고대기로 쳐놓은 거 있죠. 그러면 이제 가만히 있지 마시고 어떤 학생들은 참 이것도 하나 얘기해 줘야 되겠다. 어떤 학생들은 실강 들을 때 보면 똘똘해요. 똘똘한데 똘똘하지 않았던 애가 합격을 한 거예요. 똘똘하게 생각했던 애가 될 줄 알았는데 안 되고 근데 나중에 참 이상하다. 내가 몇십 년간을 강의를 해서 대충 실강 들을 때 보면 쟤 합격하래? 쟤는 좀 몇 년 걸리래? 대충 점치는 게 아니고 알아요. 왜 그러냐면 태도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와가지고 매일 주구장창만 무슨 소풍 온 건 줄 알고 밥만 싸워가지고 떠들고 가.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조금 힘들어요. 그런데 뭐가 되냐면 실강 때도 열심히 했는데 안 됐어. 보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렇게 하는 학생이 있다. 어떤 학생은 책에다가 가만 냅두는 애가 줄을 안 쳐요. 깨끗한 걸 좋아한다고. 그런데 쉽게 생각해 보세요. 시중에 있는 책과 내가 가지고 있는 책이 똑같아요. 근데 내가 매일 만졌던 어떤 것들은 체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뭐가 어디에 뭐가 적혀 있는지 알지요. 근데 시중에 서점에 가서 똑같은 책이라도 뭐가 있는지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중요 표시하거나 줄을 치거나 중요 표시하라면 중요 표시하면서 뭐가 돼요? 이 손과 뇌는 직결된 거죠. 그게 각인이 된 거예요. 근데 가만히 들을 때는 듣는 것 같아요. 머리가 또 좋으니까 습득한 인지한 것 같지만 나중에 뭐 남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시간이 지나면 45%가 망각이 있어요.
그래서 공부 잘하고 못하고는 머리가 좋고 나쁜 게 아니에요. 백지 한 장 차이예요. 그런데 왜 공부 잘하는 애들은 그럼 뭐냐? 노력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1시간이 지나면 45%를 다 잊어버려요. 그럼 두 번째 시간에는 첫 번째 시간에 들었던 걸 45% 반은 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루가 지나면 90%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망각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망각이 있으니까 우리 인간들이 사는 거예요. 또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억울하게 당한 일이 보통 많으냐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나를 툭 쳐가지고 기분 나빠서 왜 치냐 근데 지가 더 승질내. 그런 것도 있고 학교 때 뭐가 되냐면 선생이 친구랑 이제 말다툼을 했는데 걔가 먼저 시비를 걸은 거예요. 근데 나만 못 느꼈어. 그런 편파적인 그런 선생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뭘 먹었는지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역성 들을 때 너무 억울하고 복장이 터지죠. 그런 것들을 다 잊어버리니까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게 계속 남는다 그러면 그게 나중에 어떻게 돼? 정신병이 될 수가 있죠. 망각이 그런 거를 위해서는 살 수 있게끔 만든 게 좋은 건데 공부할 땐 아주 나쁘죠. 그래서 하루가 지나면 90%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복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1시간 끝나고 바로 어떻게 돼요? 눈으로 보죠. 다 보는 게 아니고 중요 표시한 걸 보는 거예요. 그렇게 본 학생과 안 본 학생은 시간이 지나면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못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천재는 노력한 자를 못 이기고 노력하는 자는 즐기는 자를 못 이긴다. 그게 흔하게 쓰는 말인데 뭐가 돼요? 예사로 듣죠. 그게 맞아요. 맞고 기회는 또 뭐라 그래요? 준비한 된 사람한테만 행운과 행복은 받을 준비가 된 사람한테 온다는 거죠. 항상 우리는 뭐가 돼요? 행운이나 행복과 행운이 지나가고 있어요. 근데 이게 행운인지 뭔지 준비된 사람, 아 저게 행운이구나. 돈 복이건 뭐든 잡는단 말이에요. 기회라는 걸 알고 잡는데 평생에 재물운도 그렇고 무슨 운이 따른대요. 근데 그걸 준비되는 사람들은 그게 나한테 오는 기회가 얼른 잡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못 잡는다는 거죠. 공무원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하다 보게 되면 기회가 요건 내 기회구나 잡는데 그렇지 않고는 뭐가 돼요? 보통 한 1년, 2년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1시간 끝나면 누구나 똑같이 애워진 것 같지만 이게 이렇게 누적돼서 그냥 다 잊어버린 사람과 축적된 실력은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뭐가 되냐면 이렇게 줄쳐가면서 중요 표시하면서 들으셔야 된다는 거죠. 하무라비 법전은 뭐가 되냐, 이게 지금 고딕으로 써는 게 중요 표시된 거예요. 서울시에서 한번 났던 것 같아. 이렇게 여기 막 하무라비 법전이 고딕에 있었냐 이런 것들이 우리가 보게 되면 연구사는요 우리가 기본만 듣는 학생들하고 좀 차이가 있어요. 연구사는 9급 이런 거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게 연구사는 똑같은 내용이라도 문장이 길다고 연구사 이렇게 되더라고. 연구를 해야지 여러 가지 이해도가 필요해서 그런지 문장들이 길더라니까 9급하고 똑같은 문제라도 길게 내요.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집트 시대, 히랍 시대, 로마 시대는 고대기 얘기예요. 그럼 이집트에서는 중간에 하무라비 법전에 기록된 의사의 지위 또는 의료 제도에 관한 기록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시에 대해서도 급소시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 위생적으로 공급하는 물 같은 것들을 한 게 있었다는 거. 히랍 시대에는 의조라고 부르는 의사인 시조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히포크라테스가 활동했던 거죠. 히포크라테스 업적과 다음 줄 히포크라테스 전집에 70권에 무엇이 수록돼 있었냐 그러면 환경과 질병에 관한 내용과 그 다음에 오염된 공기에서 질병이 발생하는 장기설 중요 표시해두세요. 장기설은 말 그대로 공기가 질병을 유발한다는 거. 오염된 공기. 그래서 우리가 장기설은 그러니까 나쁜 공기가 옮겨진다고 해서 미즈마가 장기설 나쁜 공기를 뜻하는 거예요. 미즈마 쉽게 말하면 나쁜 공기가 들어와서 말라리아도 걸리고 그다음 무슨 질병도 걸리고. 근데 말라리아는 지금 우리가 아직 안 했지만 10장 가서 말라리아가 공기가 옮겨요. 그럼 뭐라 그래요? 쟤 이상하네 아니야? 그런단 말이에요. 말라리아는 아노펠라스 시네시스가 옮기는 거예요. 그럼 아노펠라스 시네시스 그 영어를 스페링을 써야 되냐? 우리는 객관식이에요. 그냥 들으면 돼요. 그럼 아노펠라스 시네시스 하니까 아니까 A로 시작되나 보다. 시네시스니까 S로 시작되나? 이러면 되잖아요. 찍을 수 있을 정도로 하면 되죠. 그래서 본인 지금 들으면서 입으로 중얼중얼 하세요. 그러면 외워진다는 거죠. 그렇다고 옆에 우리가 도서관 가서 중얼중얼하면 귓방매한다 얻어맞지요. 왜 그래? 남한테 공공장소에 가서는 피해를 주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노펠라스 시네시스가 옮기는 건데 그 당시는 말라리아가 나쁜 공기가 옮긴다고 해가지고 막 공기 소독을 한 거예요. 지금 같으면 얻어맞죠. 그렇다는 거에서
그 장기설은 나쁜 공기가 모든 질병을 유발한다 그랬던 설이 장기설이 된다는 거죠. 중요 필자도 없고 이것도 수록돼 있고 그다음 히포크라테스 전집에는 동그라미 두 번째 건강하다는 것은 혈액과 점액과 황담증, 흑담증 이거를 지금 책에 있다시피 사액체설 그리기도 하지만 이꼴 사체액설 그리게 돼요. 사액체설 그렇게 부르는 사람도 있고 액체니까 그러니까 혈액과 그다음에 그게 이렇게 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내가 한 것이 아닌 히포크라테스라는 사람이 건강의 정을 내린 거예요. 그럼 정의는 학자마다 나라마다 다 틀려. 이따가 이제 프린트물에 그 건강의 정의를 WHO가 정의한 것과 이거랑은 상당히 틀려요. 지금 히포크라테스가 건강의 정의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람들이 건강하려면 혈액이 있고 그럼 혈액이 끈끈하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연상기법을 외우는 거죠. 혈액이 있고 혈액이 끈끈하니까 점액, 황담증, 흡담증 이 네 가지가 잘 조화를 이루었을 때 건강한 거다. 이렇게 정의를 내린 것이 우리가 보게 된 고대기 때 히포크라테스 이 사람의 의사지요. 이 사람이 건강의 정의를 내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WHO, 월드 헬스 오르게니제이션의 학자 세계인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1948년에 발족된 WHO는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이라고 이따가 이제 시험에 났기 때문에 프린트물을 추가를 할 거예요. 그럼 이거를 사액체설 그리는 사람도 있고 또는 우리 체액이니까 사체액설 그리는 사람도 있어요. 똑같은 말이에요. 사액체설 이꼴 사체액설 그런다는 거죠. 그럼 이 네 가지는 어떤 것들이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혈액, 그 다음에 점액, 황담주, 흑담주 이 네 가지 이것들이 체액이 또는 액체가 조화를 이루어야지 건강하다. 히포크라테스가 썼다는 거죠. 이것이고 중요 표시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히포크라테스 고대기의 사람인데 이 시대에는 장기설도 돌았고 사액체설 이꼴 사체액설이 있었다는 거지요. 로마 시대에는 서울에서 여기 났던 건데 중요 표시해 두시고요. 로마 시대가 다 어디에 들어가는 고대기죠. 그러니까 공동위생시설인 급수시설 하수시설 이러는 것들 대중목욕탕 이러는 것들이 유적지에 남아있다는 거죠. 로마 시대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왜 세계사를 보게 되면 로마 제국 어마어마하다가 지금은 어떻게 돼요? 별 볼 일 없는 거죠. 왜 그러냐면 너무 복지를 많이 하다 보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가 보게 되면 어디에서 우리가 먹고 세상에 공짜가 없다 그러죠. 공짜 너무 좋아하지 말라니까 너무 복지를 막 퍼주면 나중에 뭐가 돼? 그게 빚이에요. 집과 나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망한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그래서 급수시설, 하수시설, 대중목욕탕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거죠. 고대기 때.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사액체설 이꼴 체액설은 우리가 보게 되면 이때 우리가 히포크라테스가 얘기한 것들을 이런 것들을 받아들인 그 제자가 히포크라테스 제자가 갈렐러스예요. 갈렐러스는 우리가 보게 되면 갈렐러스 그리기도 하고 US 빼고 갈렌 그리게 돼요. 그래서 히포크라테스 제자가 갈렌 이꼴 갈렐러스인데 이 사람은 위생 이꼴 하이진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위생이라는 말을 우리가 처음으로 쓴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갈렐러스 또는 US 빼고 갈렌 그리기도 한다는 거죠. 이 사람은 히포크라테스 저자라는 거죠. 그랬는데 동양에서는 장자예요. 장자가 위생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쓴 거예요. 그럼 누가 먼저 한 거냐? 갈렐러스가 먼저 한 거예요. 동양에서는 왜 중국에 맹자, 공자, 장자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럼 우리나라도 4대 쥐 있었잖아요. 옛날에. 그래서 중국에다 갖다 뭘 바치고 너무 자존심 상하는 거죠. 바치고 뭐 곡물 갖다 바치고 우리나라 임금도 쥐들이 갖다 정해요. 웃기지도 않아요. 얘네들이. 그랬는데 그런 시대가 우리가 보게 되면 있었잖아요. 그랬을 때 그 장자가 우리가 위생이라는 말을 썼는데 우리나라도 뭐가 되는 거냐면 유교 사상을 많이 중국 걸 받아들여서 우리나라 뭐가 돼요? 지금은 그런 게 많이 없었지만 어떤 집에서 가장 큰 아들이 장자. 그래서 옛날에는 큰 집에 아들이 없으면 작은 집의 아들을 큰 집에 아들로 보내고 이런 게 있었잖아요. 지금으로 말하면 아동학대죠. 그게 아동학대지. 왜 엄마가 키워야지 큰엄마한테 가서 엄마라 그러고 갔다가 지금은 호적 그런 것들이 없죠. 언제 주냐고. 호적 처분이 있지. 근데 호적 처분이라고 그러지 않고 주민등록등본 그러죠. 그랬는데 옛날에는 호적 같다. 호적을 파버린다. 그럼 거기서 이제 주민등록 같은 걸 했던 거에서 파버린다 이런 뜻이 되는데 여기서 가장 대장이 장자니까 동양에서는 뭐가 된다?
장자가 위생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썼고 그 다음에 세계적으로 위생, 하이진이라는 말을 쓴 사람 누구대요? 누구라고? 갈렐러스 또는 갈렌 그런다는 거죠. 중요 표시했고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중세 때 보세요. 중세 때는 무엇이 중요하냐 그러면 패스트예요. 패스트 이꼴 흑사병 똑같은 거예요. 패스트 이꼴 흑사병은 뭐가 되냐면 1347부터 1348년까지 이거를 1347년 그럼 잘 안 외워지죠. 1, 2, 3, 4를 외우는 거예요. 1347부터 1348년까지 그러면 지금 이거는 뭐가 돼요? 14세기 중반이죠. 그렇죠? 14세기 중반에 징기스칸이 요즘 어느 프로에서 몽골 나오대. 몽골이 어마어마하게 큰 국이잖아요. 큰 대우. 이럴 때는 14세기 중반 이럴 때는 그 몽골이라는 나라가 말 그대로 세계를 휘저은 거잖아요. 그래서 징기스칸이 우리가 14세기 1347부터 1348년까지 유럽을 몇 번 정벌 했죠. 요즘은 우리 때랑 학교 그 커리큘럼이 틀려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우리 때는 세계사도 배웠거든요. 그런데 국사도 배우고 요즘은 서울대학교 가는 학생들만 지원하는 학생들만 국사를 본대. 나는 어느 날 공무원 좀 하는 학생이 국사가 어렵대. 그러면 국사가 뭐가 어려워? 우리는 매일 주구장창 들었던 것이 우리는 초등학교 때도 국사가 있었던 것 같아. 그때는 역사라고 했던 것 같아. 그냥 간단하게 배웠던 것 같아요. 중학교 때도 고등학교 때도 누구나 국사는 그 기본으로 들었는데 요즘은 학교의 그 커리큘럼 다 바뀌어가지고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서울대학교 준비하는 학생들만 아마 국사를 배운대요. 근데 우리는 국사뿐만이 아니고 세계사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영화 같은 경우도 세계사 같은 그 여러 가지 사건들을 봤거든요. 학생들 전체 그 세계사 공부할 때 도움되는 거. 근데 요즘은 안 하는 것 같아. 그럴 때 보게 되면 막 새카맣게 해서 나자빠 죽어서 죽은 이런 것들이 흑사병에 대해 죽은 거예요. 그럼 왜 흑사병, 패스티콜 흑사병 그러냐면 징기스칸이 1347부터 1348년까지 유럽을 많이 정벌했어요. 정벌하면서 쥐에 붙어 사는 벼룩을 쥐벼룩을 해요. 그래서 벼룩을 내고 쥐에 붙어서 사는 벼룩을 쥐벼룩, 이꼴 벼룩이에요. 요것을 갖다가 뭐가 되냐를 갖다 남의 유럽 땅만 정령한 것이 아니고 요것들이 가서 뭐가 되는 거예요. 벼룩들이 가가지고 징기스칸이 몽골에서 그쪽으로 이제 막 쳐들어가면서 지금 왜 러시아 우크라이나 싸우는 게 아니고 쌈박질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서 패스트를 갖다 퍼뜨린 거예요. 패스트를 퍼뜨렸는데 자고 일어나면 4명 중에 1명. 또 어떤 책에 보면 자고 일어나면 3명 중에 1명. 죽어 나가자빠진 거예요. 뭐로 다 인해서? 패스트로 인해서. 그런데 왜 패스트를 흑사병 그러냐면 패스트는 2가지가 있어요. 그냥 들어보세요. 지금 얘기하는 것들 그냥 들어보세요. 이걸 다 받아 쓰지 못해요. 그런데 그러면 받아 쓰지 못하는 것만 받아 쓰는 것만 얘기하지 왜 우리가 딴 것도 얘기하는 다 연관되는 거예요. 그러면 패스트 이꼴 흑사병 그런 이유는 패스트는 2가지가 있다는 거죠. 선 패스트가 있고 폐 패스트가 있어요. 그럼 폐 패스트는 폐를 점령하고 하겠죠. 폐와 관계된 거니까. 폐는 숨 쉴 때 관여하니까 호흡기죠. 그 다음에 선 패스트는 어떤 거냐면 선 패스트는 우리 이 모세혈관 있죠. 이거 모세혈관에 들어가서 이거 다 세균이에요. 그러니까 패스트는 세균에 의해서 감염되는 건데 이것들이 죽으면 새카매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새카맣게 죽으니까 죽어 나자빠질 때 새카맣게 죽다 보니까 흑사병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선패스트가 우리 몸에 들어오면 우리가 쉽게 이 피부 같은 거가 망가지다 보니까 우리가 의료에서는 삼출물 그러죠. 쉽게 진물 난다 이런 말 그런 거를 이거를 해도 옮겨져. 그 다음에 이 폐에 들어가서 2차성 폐렴 패스트로 되면 공기로도 옮겨져. 그럼 본인들이 감기 걸리면 가래도 나오죠. 가래도 옮겨져. 그러니까 유럽 인구의 4분의 1 또는 3분의 1을 죽인 거예요. 따라서 유럽은 우리나라 여기 다리 건너면 너네 나라 이러다 보니까 40일간을 교통을 차단한 거예요. 차단한 것이 현재의 검역이 되는 거예요. 그럼 검역이라는 건 그냥 들어보세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외국을 가려 그러면 비행기 타죠. 비행기 타는 데가 뭐예요? 공항이죠. 공항 나갈 때, 들어올 때. 그 다음에 우리가 배 타고 가죠. 뭐가 돼요? 항구 들어올 때, 나갈 때. 그 다음에 육로. 그럼 세계적으로 갈 때 육로는 우리 북한이 막혀서 못 가지 북한 가서 중국 가서 러시아 가서 유럽을 쭉 돌 수 있죠. 그래서 육로 들어오고 나갈 때 질병들을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일단 우리가 콜레라, 오일, 황열패스 유기 이런 것들이 뒤에 어디 문제풀이 가서 이제 할 건데 이게 검역대상 질환이에요. 검역대상 질환의 시조가 된 것이 패스트예요. 그리고 유럽에서 40일간 교통을 차단한 것이 검역의 시조가 됐다 이거예요. 프랑스에서 그랬다는 거죠. 보자고. 그래서 패스트는 중요 표시해 두시고요. 유럽에서
우리가 유럽을 정벌하면서 동양에서 유럽을 정벌, 징기스칸이 일명 거기 이렇게 말치는 목동이었다며. 목동이었는데 지금 왜 징기스칸 그 후예가 세계적으로 가장 많대요. 그렇게 점령하면서 여러 여자를 거느렸는지 아무튼 징기스칸 후예가 세계로 가장 많은데, 징기스칸 그 동상이 크게 목물감이 있는 이런 것들이 일명 그 사람이 그 당시 영웅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동방에서 유럽으로 전파시킨 것이 페스트예요. 그렇다는 것이고, 중요시했죠, 페스트. 그래서 우리가 중세 때는 가장 중요한 질병이 뭐예요? 페스트예요. 그 다음에 검역법도 우리가 중세 때 프랑스에서 아까 이거 외에 다 얘기했죠. 40일간의 교통을 차단하면서 검역법의 시조가 되는데, 검역법이 처음으로 만들어진 것이 프랑스예요. 그럼 우리가 보게 되면 어떤 책에는 1386년 그런 책도 있고 끝이 3년 이렇게 된 이유는 무슨 뜻이냐, 그러면 어떤 거를 외워야 되나, 연도 같은 걸 정확하게 외울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법을 보면 알겠지만 법을 이제 지금 공부를 해요. 예를 들어서 오늘이 2025년 9월 4일이죠. 9월 4일 날 법을 이제 관련 부서에서 공포를 한단 말이에요. 공포하고 바로 시행되는 게 있고 아니면 1년 유예하는 게 있고, 그러니까 연기해 주는 거죠. 준비하라고. 또는 3년 연기하는 게 있어요. 약사법 같은 경우에는 3년, 5년 정도를 유예를 해요. 그 다음부터 시행이다. 3년 후 시행이다. 이런 것들을 유예기간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포하면 연도를 쓰면 더 짧을 것이고, 그 다음에 시행하는 거라면 그래서 그런지 책들마다 들쓰고 날고, 그래서 어떤 거는 끝이 6년, 어떤 건 3년 그랬는데, 쉽게 말하면 이것이 중세 때 얘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근대 보세요. 근대 이꼴 요람기, 우리가 보게 되면 여명기, 산업혁명 시대가 되는데 이건 대충 연도를 보셔야 돼요. 1500년부터 1850년까지예요. 그럼 14세기, 14세기가 아니고 우리가 보게 되면 1500년부터니까 16세기로 들어가는 거죠. 1500년부터 1850년. 그러니까 우리가 16세기부터 19세기까지죠. 1850년까지가 여기가 일명 뭐가 되는 거, 여러 가지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일명 거기 산업혁명이 일어나다 보니까 여기는 안 써졌는데 문제에 가면 해요. 문제는 나가지고 여기는 이제 공중보호처럼 자세히 써놓진 않았는데, 산업혁명이라는 건 굴뚝산업이에요. 그럼 본인들이 뉴스를 듣다 보게 되면 우리나라 그 구로 있잖아요. 구로공단이 옛날에 지금 뭐 60, 70 되신 분들이 그러잖아요. 그 당시 때 유교 사상이 많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럼 산업혁명 시대는 10분 쉬었다 해야 되겠다. 그러면 근세 얘기는 10분 쉬었다 할 때는 10분 쉬었다 오시기 바랍니다.